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뚝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버가 주차장 사업까지 집어삼키며 그리는 무서운 생태계 장악 전략부터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에 사활을 걸고 소송을 터뜨린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여기에 텍사스 신규 메가팩토리 건설과 가성비 최고 3세대 충전기 출시, 그리고 테슬라 성덕 채용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택시를 부르거나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주 쓰는 우버가 이제 주차장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버가 스팟 히어로라는 주차 예약 플랫폼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인수 금액은 비공개 상태인데 2026년 상반기쯤에 모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스팟 히어로가 어떤 회사냐면요. 2011년에 시카고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은 미국과 캐나다의 4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무려 1만 3천 곳 이상의 주차장이나 공터, 발레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입니다. 우버는 이 스팟 히어로의 예약 시스템을 우버 앱 안에 그대로 연동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거나 콘서트장 혹은 공항에 갈 때 직접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가더라도 주차장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버 앱을 켜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버의 최고 경영자인 다라 코스로샤이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할 때도 우버 앱 하나면 주차를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우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버 생태계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버 앱 하나로 다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고객을 자물쇠 채우듯 묶어둔다고 해서 락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우버 앱만 쓰게 만들어서 다른 경쟁 앱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확실히 잡아두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우버가 왜 이렇게 주차장 사업까지 넘보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사실 우버는 본업인 택시 승차 공유 시장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1등입니다. 회사의 전체 가치를 뜻하는 시가총액을 보면 우버가 무려 1,46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경쟁사인 리프트는 50억 달러 수준이니까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배달 쪽에서도 시가총액 710억 달러 규모인 도어대시 같은 거대 기업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식료품 배달까지 사업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버의 4분기 실적 발표 때 지금 당장 돈은 잘 벌었지만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날지 예측하는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버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택시랑 배달 말고도 주차장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돈줄이 생겼다라면서 회사가 계속 클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여줄 타이밍이 딱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다음은 테슬라 소식인데,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줄여서 DMV라고 부르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테슬라에게 붙어버린 그 허위 광고업자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캘리포니아 행정청은 테슬라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즉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할 때 마치 사람이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면서 허위 광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팔 수 있는 면허를 정지해버릴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했었죠. 다만 당장 정지시키는 대신 마케팅 문구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이 경고를 받은 테슬라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고요. 판매 방식을 한 번에 돈을 다 내는 일시불에서 매월 결제하는 구독형으로만 바꾸고 기능 이름도 감독형 FSD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걸 이름부터 명확히 한 거죠. 이 조치를 보고 올해 2월 17일에 DMV는 테슬라가 요구사항을 잘 지켰다면서 판단해서 다행히 면허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면허 정지 위기를 무사히 넘겼는데도 테슬라는 며칠 전인 2월 13일에 오히려 DMV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테슬라 변호인단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살 때 이 차는 혼자서 완벽하게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경고문을 아주 크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읽고 넘어가는 건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소비자들이 정말로 헷갈려서 차를 샀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굳이 이렇게 피곤한 소송전을 벌이면서 강하게 나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기업 가치와 미래는 인간 운전자 없이 스스로 굴러가는 진짜 자율주행 택시, 즉 로보택시에 전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에서 운전대랑 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없는 2인승 사이버캡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오스틴이라는 지역에서는 이 로보택시를 직접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사활을 걸고 로보택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해서 팔아먹은 사기꾼이다 라고 기록에 남겨버리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는 법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우리 차는 완벽한 로보택시가 될 거다라고 했던 말을 믿고 비싼 돈을 주고 FSD를 샀던 소비자들이 환불을 해달라며 단체로 소송을 거는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데요. 또 오토파일럿을 켜고 가다가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에서 테슬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이 넘는 2억 4,300만 달러를 물어주라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DMV가 내린 허위 광고 판결이 확정되어서 공식 기록으로 남아버리면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여러 재판들에서도 테슬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는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에게 찍힌 허위 광고라는 낙인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사활을 걸고 소송에 나선 거예요. 자, 그럼 화두를 돌려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실용성을 꽉 잡은 3세대 가정용 충전기를 새롭게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단상 7kW 모델인데요. 여기서 단상 7kW라는 거는 밖에서 보는 그 고속 충전기보다는 출력이 낮지만 그 일반 주택 가정집 전력 환경에 설치하기가 훨씬 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주택에 충전기가 있는 집들은 퇴근하고 차를 주차한 다음에 밤새 꽂아두고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패턴이라면 다음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충전기에서 눈에 띄는 아주 실용적인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이트리스트 기능입니다. 만약 야외나 공용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해 두면 얌체처럼 다른 전기차 주인이 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테슬라 앱을 써서 내가 지정한 차량만 딱 충전되도록 차단해 버릴 수 있어서 아주 안심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AS 조건도 훌륭한데요. 2년 안에 고장이 나면 원인 찾고 부품 고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새 제품으로 1대1 교환을 해준다고 해요. 고장나서 며칠씩 충전 못하는 답답함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무게도 3.4kg으로 가볍고 무엇보다 최대 10대까지 차량을 등록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가 여러 대인 대가족이나 소규모 빌라 같은 곳에서 충전기 한 대만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 딱 좋은 가성비 모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 근처에 있는 브룩셔라는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웨스트라는 대규모 산업단지 안에 무려 4만 6천 평 크기의 건물을 장기 임대했는데요. 여기가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메가팩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메가팩토리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거대한 에너지 기업으로 덩치를 쑥쑥 키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공장 운영 구조도 아주 영리하게 짜여 있는데요. 건물을 두 동 쓰는데 한 동은 최첨단 로봇 용접기 같은 설비가 꽉 들어찬 메인 제조 라인으로 돌리고 나머지 한 동은 완성된 배터리를 전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물류 전용 창고로 씁니다. 생산하는 곳과 물류 처리하는 곳을 아예 분리해서 작업이 밀리는 병목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자동화 설비 들이는 데만 약 2,600억 원을 쏟아붓고 일자리도 1,500개나 새로 만듭니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은 2026년 말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건물 주인이 최근에 다른 투자기관으로 바뀌긴 했지만 테슬라가 이미 100% 장기 임대 계약을 확실하게 맺어둔 상태라 공장 운영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 커뮤니티가 아주 재밌는 훈훈한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소위 말하는 성덕, 즉 성공한 덕후를 직접 직원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에단 메카나라는 텍사스 공대생 이야기인데요. 에단은 그냥 평범한 팬이 아니라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택시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데이터를 추적해서 지도에 띄워주는 로보택시 트래커라는 웹사이트를 직접 만든 엄청난 능력자예요. 이 사이트가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몇 달 만에 한 달 방문자 15만 명을 찍을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테슬라 채용팀이 밖에서 이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뻔한 이력서나 스펙 같은 것보다 에단이 자율주행에 가진 열정과 데이터를 다루는 진짜 실력을 알아보고 이번 여름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팀 인턴으로 직접 뽑아버렸어요. 에단도 밖에서 열정적으로 추정만 하던 로보택시를 이제 직접 만들게 되어서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죠. 재밌는 건 이 소식을 들은 테슬라 팬들의 반응입니다. 테슬라 채용팀 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면서 well franking done 이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여기서 franking은 영어의 격한 비속어를 테슬라 차량 앞쪽 트렁크를 부르는 말인 프렁크로 살짝 바꾼 테슬라 팬들만의 아주 재치 있는 언어 유희입니다. 흙 속에 진주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 테슬라의 이런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인재 채용 방식, 정말 테슬라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